저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1주차, 2주차를 지내왔고 이제 오늘이 이제 3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종목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1주차, 2주차 때 지금 진행했던 가장 큰 틀에 대한 부분들, 각각의 2차 전지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물질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는 LED를 좀 끝내놨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특히나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AM, OLED 관련 쪽에 소재나 장비 쪽에서 장비 쪽을 좀 집중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3주차에서는 이제 전기차 내지는 2차 전지 내지는 ESS, 전력 저장 장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자꾸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라든지 ESS 쪽을 얘기를 하냐면, 전기차의 3대 원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전체적인 3대 원가를 보면은, 배터리 부분이 지금 47%로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버터 쪽이 23%, 그리고 구동 모터가 20%.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저번에 이제 좀 설명을 드렸죠.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모터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배터리라는 부분이 연결되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구동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내연차와 차이가 있는 것은 내연차는 엔진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연료라는 게 이제 연료가 이제 화석 연료가 좀 들어가는 거죠. 뭐 석유나 뭐 경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방법이 있고, 얘는 전기차는 모터에 의해서 구동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배터리도 중요한 것 같고요. 모터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차량 경량화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기차 내지는 그린카 얘기를 할 때는 차량 경량화 쪽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 안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용에서 거의 절대적인 부분들이 배터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버터 쪽이나 구동모터 쪽은 전기차에서는 좀 다룰 필요가 좀 있지만은 2차 전지에서는 인버터나 구동모터 쪽을 굳이 언급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면요. 인버터 쪽은 LS 산전 쪽, 뭐 뉴인텍, LS 전선, 뭐 이런 쪽, LS 관련 쪽이 인버터 쪽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터 쪽은 효성 쪽하고 뭐 계양전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차의 구동 모터 역할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차량 경량화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은,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니, 현대 EP. 뭐 이 정도가. 그러니까 EP라는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그래갖고, 강도는 강하면서 무게는 가벼운 쪽. 이래서 이제 차량 경량화 쪽의 대표 종목들로는 뭐 코오롱, 플라스틱, 현대 EP 정도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구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배터리 부분이라는 부분이고요.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좀 자세히 생각을 할 부분은 좀 있지만, 일단 그냥 이 정도로 좀 먼저 보면서 다음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뭐, 배터리 시스템 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쪽, 그리고 현대 모비스. 보통 이제 우리가, 네 가지의 구성 물질이라는 얘기를 했죠. 네 가지의 구성 물질을 갖다가 모듈화시키고, 이걸 갖다 하나의 어떤 판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물체로 만들어내는 과정들. 여기 갖다 이제 보통 이제 BMS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물질을 일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그 배터리를 완전히 완성하는 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쓰는 자동차 업체는, 뭐 기아차,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제 충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초점이 어디냐면 전기차가 초점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차가 초점이 아니고 2차 전지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를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종목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앞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어떤 밸류 체인들을 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양극할 물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양극 물질 중에서는 말씀드린 게 이제 코발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황산 코발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스모화학이라는 쪽에서 황산 코발트를 납품을 하게 되면 양극 물질 중에서 이것이 이제 전구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양극할 물질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업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먼저 뭐를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체적인 큰 틀을 결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양극 물질에는 어떠어떠한 업체가 있고 음극 물질에는 어떠어떠한 업체가 있는지를 한번 훑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황산 코발트라는 걸 납품하는 코스모 화학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그리고 전구체를 만드는 ENF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극 물질로 만들어지는 LNF 신소재니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여기까지가 이제 양극 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양극 물질에서 여기서 이제 뭐 LCD, NMC, NMO,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네들이 양극 물질을 만들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얘네들은 양극 물질을 가는 과정들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양극 물질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극 물질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코발트를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이거를 완성해서 실질적으로 양극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갖다 감싸는 업체, 일렉포일 업체라는 얘기를 했죠. 음극 물질의 일렉포일 업체, 양극 물질의 일렉포일 업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양극 물질 관련 종목, 소재 업체 쪽의 구성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해질 쪽이 있고요. 전해액이 있죠. 전해질 쪽은 후성이 가장, 그 글로벌 리더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후성이라는 얘기를. 후성이 전해질을, 만들어서 전해액으로 하는 테크노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전해액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납품되는 구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분리막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분리막은 딴 거 기억하실 필요 없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양극 물질, 전해질, 분리막.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음극이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음극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극은 어떤 한계가 있냐? 지금 음극의 기본 소재는 뭐냐면 카본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카본을 가지고 만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400도, 2500도 열 처리를 한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상태 그대로 소프트 카본으로 이용을 한다. 국내 업체는 어느 정도냐면 1000도 정도 열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본 업체에 비해서 기술이 떨어지고 중국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점 때문에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저번에 표를 한번 보여드렸을 때 어떤 표를 보여드렸냐면 그 부품 소재 쪽에서 국산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음극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음극 쪽에서 지금 개발은 지금 확실히 지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 LS 엠트론, 이런 쪽이 이제 음극의 그 집정체를 만드는 쪽, 그리고 음극의 그 GS 정도가 지금 한 1000도 정도 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포스코 캠텍,
뭐 일진전기, 하나케미칼 이런 쪽이 다 이제 음극 쪽의 내용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극, 전해질, 분리막, 음극이 합쳐져서 다 어디로 가냐면 LG화학으로 가는 거죠. 근데 LG화학은 자체적인 양극 소재도 만들고 전해액도 만들고 분리막도 하고 음극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BMS 과정, 이 모듈화 작업을 하는 쪽이 뭐 넥스콘테크, 파워노직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터리 팩으로 돼가지고 LG화학이나 현대모비스가 해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게 현대차나 기아차에 지금 전기차에 납품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뭐 과거에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CT&T라는 회사. CT&T가 있었는데 뭐 이 회사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과거에 뭐냐면 보통 이제 골프장 같은 데서 전기차를 납품하는 업체였는데 얘네들이 전기차에 대한 붐을 한번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은 있었는데 전기차가 개발 속도가 안 따라오면서 얘들이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결국 그만큼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상폐 수준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어떤 기반이 없는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장성이라는 것은 상업화를 전제로 한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얘네들은 성장성만 갖고 상업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도태됐던 기업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내연차 갖고 먹고 사는데 시장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가 가세하면 좋다는 얘기고요. 배터리 업체들도 기본적인 자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은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요. 그래서 항상 성장성이라는 것은 상업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GM 같은 경우는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가는데 전원을 꽂아서 충전을 하는 거. 하이브리드라는 건 두 개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모터가 하나 움직이고요. 엔진이 하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모터가 움직이는 거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그냥 하이브리드 자체는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자체적인 충전이 된다. 그리고 보통의 전기차는 충전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저번에 말씀드린 ESS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종목 하나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이러한 구성 요소 안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2차 전지라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그럼 에코프로 하면은 뭐 하는 회사냐면 2차 전지 양극 물질의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다.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이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구성들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무슨 관련주 할 때는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회사가 그러면 부품 소재 업체인지 아니면은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인지 아니면 뭐를 만드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차 전지가 가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남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2차 전지가 지금 개화한다 하면서 또 개화의 속도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를 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자, 충전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충전.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충전 시스템을 가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보통 우리가 충전기를 꽂으면은 급속 충전을 한다고 그래도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냅두면은 2-3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가 상용화되려고 그러면 30분에서 2-3시간을 꽂아놓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한 번 충전을 해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냐. 보통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름을 넣고 가면은 지금 내연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를 많이 넣으면은 한 500km까지 가니까 뭐 이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 한 번 30분씩 충전해서 중간에 2시간씩 기다리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급속 충전의 문제점, 그리고 한 번 오래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냐면 전기세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요. 유지비가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지비라는 건 이제 기름값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기세가 집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누진 적용을 받게 되면 오히려 안 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충전 인프라가 빨리 구축돼야지 이런 누진 전기요금이 아닌 정상적인 충전 방법 시스템을 가갖고
지금 이제 그 전기차의 그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급속 충전이나 한 번 충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충전 방법에 대한 표준안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표준안이 빨리 못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충전 시스템을 자기 시스템으로 끌고 와야지만이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얘기를 잠깐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전기차가 지금 개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충전 시스템의 표준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충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안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P&E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자, P&E 솔루션. 얘네들이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서울에서부터 이 경상도 라인을 따고 이렇게 쭉 충전소를, 한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충전소를 몇 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주도에 실증단지를 들어갔을 때,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계가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실증 단계 들어갔을 때 P&E 솔루션의 충전 시스템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간에 충전 시스템에서 가장 근접한 쪽에서의 그 장점을 갖고 있는 쪽은 P&E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P&E 솔루션의 얘네들이 이제 소형 쪽도 하고 중대형 쪽도 합니다. 근데 충전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를 만드는데 양극물질 집어넣고, 음극물질 집어넣고, 분리막 집어넣고, 전해질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바로 전기적 성격을 띠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이래서 완전한 방전을 한번 시키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충전을 시켜서 이제부터 전기적 성격을 띠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냐면, 처음에 핸드폰을 샀을 때, 충전이 약간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방전과 충전 과정을 거쳐갖고 나오는 겁니다. 방전과 충전 과정을 겪는데, 얘네들이 전기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충전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건 원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쪽이 P&E 솔루션이고, 얘네들이 지금 소형도 하지만 중대형도 하고, 중대형 쪽에서의 표준안을 갖고 있는 쪽이 P&E 솔루션이다. 자, 차트 잠깐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구성구성에 따라서 잠깐의 주가 움직임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봉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 이제 대부분 아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떤 흐름들이었냐면 요때부터 해가지고 요때까지가 대부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테슬라라는 얘기가 전면적으로 부각됐을 때죠. 그래서 요때에 어떤 종목군을 형성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런 정도의 어떤 주가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도 한 7,000원 정도에서 출발해서 고점은 한 11,000원 정도, 12,000원 정도까지 갔었고, 뭐 단기적으로 한 5, 60% 정도 했는데 이쪽이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상태예요. 약간 애매한 상태인데 만약에 충전 인프라 쪽에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충전 인프라 쪽에서는 P&E 솔루션이 가장 앞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주봉이 지금 거의 바닥권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 바닥을 지금 찾아가는 단계들. 그래서 거의 이제 저점하기는 좀 됐는데 이게 이제 상승으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승 흐름으로 가는 데까지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것은 결국은 다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언제 올라갈 거냐. 그 얘기는 두 가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전기차의 개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냐. 2차 전지라는 건 결국 판단할 때는 전기차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ESS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기차 시장 규모와 ESS 시장 규모는 거의 같을 가능성이 있다. 잠깐 도표화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전에 봤던 것을 다시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종목을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여기는 웬만큼 이제 됐다 이거죠. 2차 전지 전체적인 산업에서 보면은 전자 정보를 이용하는 쪽의 흐름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앞으로 산업이 커지려고 하면 수송기계 쪽, 자동차나 뭐 전기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과 아니면 그 전력 저장 장치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쪽 이런 쪽이 확대가 돼야지만이 이쪽 시장이 커지는데 자 그럼 이쪽은 보시자는 거죠. 수송 기계 쪽은 어느 쪽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모든 회사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먼저 치고 나갔고요. BMW i인가요? 요게 나오고 그리고 GM도 내보낸다고 그랬고 삼성에서 지금 이제 삼성에서 SM3인가요? SM3를 가지고서 지금 국내에서는 전기 택시 도입이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은 시범 단계를 한 10대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등등 수송기계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용 연료 저장 장치 이쪽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언제 움직일 거냐? 지금 얘네들이 바닥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에서 바닥에 터닝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2차 전지의 이런 부분들이 개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은 지금 찍은 것 같고요. 이제 리스크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잘못하면 이제 좀 지루한 패턴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대부분 주가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주가가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는 우선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고 가격이 거의 다 빠졌다고 보면은 그 다음엔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기간 조정이 얼마나 진행될 거냐. 근데 사실 이 기간 조정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정확하게만 매매를 할 수 있다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언제 정도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이 기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게 확인되는 시점. 보통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 눌림목 들어가서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이런 자리를 거의 다 맥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그 매매 타이밍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크게 내려왔다가 박스권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 뚫고 여기가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올라가려고 하면서 거래량이 형성될 때 이때를 매매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충전 시스템 관련 종목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충전 시스템 관련 쪽에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라고 좀 말씀드렸죠. 뭐냐면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주류는 리튬 이온 전지다. 과거에는 니켈 수소 전지였다. 니켈 수소 전지는 정확하게 소형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형 쪽에서는 이쪽이 유리하다. 근데 중대형으로 넘어오면 리튬 이온 전지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 쪽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리튬 이온 전지의 장점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고 충전 시간이 그러니까 1.5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전압은 좀 높고요. 그리고 제조 단가가 좀 비싼 단점을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2차 전지 구성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드릴 거예요. 종목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틀이 빨리 결정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성도가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을 접근하는데 헷갈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먼저 뭐냐면 양극물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양극물질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좀 있다고 했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LCO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NCM, 그리고 NMO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리튬 이온 전지하고 니켈 수소 전지하고 차이가 있고요. 양극물질에서는 뭐냐면 LCO하고 NCM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NMO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앞부분에서는 LCO가 코발트란 얘기고요. 그 NCM은 그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NMO, 요거는 망간이란 얘기입니다.
차이가 뭐냐? 지금 이제 주력은, 그러니까 양극물질에서 주력은 이쪽이 전체적으로 코발트 쪽이 6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리튬 이온 전지 쪽의 양극물질 쪽에서는 대부분 코발트 쪽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황산 코발트라는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가 코스모 화학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력이라는 게 이제 그 코발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거를 같이 사용하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구성면에서는 가장 좋은 쪽의 양극할 물질입니다.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조금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요거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채택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 비중도 지금 16% 정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망간 쪽만 사용하는 게 지금 9% 정도. 가장 높은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67%, 16%하고 9% 빼면은 나머지 비중들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뭐 3%에서 4% 정도 사용하는 게 나머지 비중들이 쫙 있는데 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하실 건 뭐냐면 양극물질을 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코발트 아니면 니켈, 코발트, 망간 쪽 아니면 망간 쪽 셋 중에 하나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 양극할 물질 쪽이. 그러니까 이 중에 그래도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코발트라는 얘기를 드렸고 흐름상으로 보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쪽이 앞으로 채택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까지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종이 삼성정밀화학, LNF,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자, 앞부분의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를 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스모화학이라는 게 황산 코발트를 납품을 해서 전구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구체를 만드는데 에코프로, ENF 테크놀로지가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NMC, 니켈, 망간, 코발트, NMO,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LNF 신소진이, 코스모 신소진이, 일진 머티리얼이니 양극물질을 만드는 건 맞다 이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느 쪽에 주력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향후 양극물질의 채택 비율은 코발트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NMC 쪽, 니켈, 망간, 코발트 쪽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F 신소재 쪽이 앞으로 채택 비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중대형 쪽으로 가면 이쪽이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양극물질 차트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 2차 전지의 흐름들이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데 사실 LNF가 예전에는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어요. 2차 전지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LNF가 거의 양극물질에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양극물질이 되게 되면 한 5만 원까지, 5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이게 자꾸 지연되면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 쪽에서 이제 한 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사업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적 악화까지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부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게 웬만큼 종목들이 한번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013년도에. 그 반등폭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펼쳐놔서 좀 그런데 주봉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니까 반등이 어디 정도까지 왔었냐면 요만큼 왔었던 거죠. 이제 한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2차 전지 사이클의 반등 사이클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해야 되냐면 NMC 그러니까 니켈, 망간, 코발트 만약에 이쪽의 채택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중대형 쪽으로 가장 큰 쪽의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사실은 LNF 쪽이다. 그렇다면 LNF가 만약에 2차 전지가 개화하고 2차 전지 양극물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아마도 채택 비율이 가장 높은 쪽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체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네, 코스모 화학도 지금 일단 이게 이제 주봉으로 좀 길게 좀 펼쳐놔 볼게요. 코스모 화학이 사실은 GS 반개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GS하고 관련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사실은 코스모 화학 그룹이라고, 코스모 그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코스모 그룹 안에서 쓸만한 회사는 코스모 화학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보면 세안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이 라인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산 코발트를 만들어서, 황산 코발트를 수입해다가,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납품하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주가가 2차 전지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가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빠지는 게 계열사 지급 보증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계열사 지급 보증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됐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열사 지급 보증이 이 회사의 어떤 재무 리스크를 확대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 대부분 업체들 주가 움직임들 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맘때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이제 그 숫자화 되지 않고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금 예전 전저점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전저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가격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고, 나타날 수 있는 악재는 대부분 해소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언제부터 올라갈 거냐. 그래서 지금 양극물질 쪽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가장 윗단에 있는 황산 코발트를 줄 수 있는 데가, 황산 코발트를 줄 수 있는 데가 코스모화학이다. 그리고 이걸 원래 얘네들이 받는 구조가 뭐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받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LNF라는 회사를 말씀드렸죠. LNF는 NMC 이쪽의 대표 주자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극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왜 지금 이런 틀로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이 종목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 따로 놀아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극물질. 양극물질 중에서 요거하고 요거까지만 신경 쓰라는 말씀드렸죠. 코발트,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이제 망간 쪽, 이쪽에서 얘가 지금 비중이, 지금 이제 67% 정도 가장 많이 쓰는데, 요거는 점점 사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게, 좋았던 건 뭐냐면, 소형 쪽에서는 적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중대형으로 올라가면서 좀 비싸긴 하지만, 이쪽으로 좀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게 채택돼야 된다. 그리고 이쪽은 망간 쪽은 아직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중은 이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쪽이 확대가 됐을 때는 지금 몇 가지의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에코프로도 있고 LNF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있고 삼성 정밀화학도 있다.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그 양극 물질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흐름이다. 자, 우리 하나씩 지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시자고요. 먼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충전 인프라 쪽, 충전 쪽. 충전 관련해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P&E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양극물질 얘기했습니다. 양극물질 쪽에서는 지금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코스모 화학 하고 LNF. LNF는 그 NMC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황산 코발트라는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우리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극물질 넘어갑니다. 은극물질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전해질부터 조금 봐야죠. 전해액. 지금 전해액 쪽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간에 양극과 음극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쪽. 그래서 전기 분해를 위해서 전지 양극과 음극에 담그는 용액이다. 그래서 전해액이라는 얘기를 했고, 전해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해액 쪽에서는 뭐 다른 업체에 대안이 없어요. 다른 업체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전해액이라는 쪽에서는 전해액, 전해질 관련해가지고는 후성, 그리고 테크노, 세미콘. 예. 자, 여기 좀 보시자고요. 조금 밑부분으로 좀 내려가겠고요. 자, 원래 이제 후성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2차 전지가 되면 전해액 쪽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양극물질이나 음극물질이나 이런 쪽은 대체업체나 대체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양극 쪽에서는 이쪽 물질도 있고 저쪽 물질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성 같은 경우 전해질 물질에서는 전해질이라는 거, PF6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특별하게 뭐 이게 5가 있다, 6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2차전지 전해질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전해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넘어가서, 전해액이라는 걸로 되고, 전해액이 넘어가면은 전체적인 리튬 이온 전지의 매출 구성에서는 7%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 관련 쪽에 47%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고요. 여기에서 지금 0.7%, 그러니까 7% 정도를 차지하니까, 요 정도 비중이 얘네 2차 전지의 원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성 안에서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거로 전해액으로 지금 가는 쪽이 테크노 세미컴입니다. 원래 2차 전지 후성 쪽에서 이쪽도 하고 이쪽도 했었어요. 전해질도 했고 전해액도 했는데 요쪽 관련한 일을 하던 회사를 지금 매각을 했어요. 요거를 매각을 하고,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에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측면에서 요쪽은 매각을 하고, 요것만 남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는 거는 요거를 해서 뭐 테크노세미캠이니 아니면 LG화학이니 기타 등등 업체에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전해질 쪽 물질 관련 쪽에서는 후성 쪽과 테크노세미컴이 거의 이제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물질입니다. 응급물질 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은 흑연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기본은 흑연이고 흑연은 어떻게인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인가 처리를 해서 응극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물질로 좀 만드는 구조죠. 그래서 응극의 활성화 물질로서 지금 현재 이쪽에 일을 진행하는 게 GS칼텍스, 포스코캠텍, OCI 머티리얼즈, 애경유화. 지금 일단은 나와 있는 거는 적어 보시자고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응극물질입니다. 뭐 포스코캠텍, 애경유화, GS칼텍스, 그리고 또 하나가 OCI 머티리얼즈.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직까지 이쪽은 완전하게 기술 개발이 끝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응급물질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계속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쪽엔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분리막 쪽에서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오가는 전해액을 물리적으로 막는 벽. 그래서 이게 막히면은 2차 전지가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SK 이노베이션, 제일모직, CS텍. 근데 분리막 쪽에서는 일단은 SK 이노베이션과 제일모직 정도만 보시자고요. 시원하고 제일모직. 자, 일단 요거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들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후성 좀 보시죠. 후성이 지금 똑같습니다. 흐름들이 대부분 좀 똑같은데 주가들은 대부분 2차 전지 업체들이 요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6, 7월 정도가 대부분 뭐가 나왔을 때냐면 테슬라 관련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을 때 주가가 대부분 한 번씩 반등을 했는데 길게 보시면 후성은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어요. 길게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게 여기서 9,960원을 찍고 거의 10,000원 정도에서부터 꺾여 내려와서 지금 3,000원까지 지금 밀려왔는데 후성이라는 회사가 여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2차 전지가 개화한다고 그래갖고 웬만큼 지금 준비가 됐었고 라인들이 좀 됐었고 가동이 좀 됐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이 더 커지는 걸 대비해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라인 증설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증설이 됐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고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언제든지 2차 전지가 돌아가면은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해질 전해액 이쪽 전해액 쪽에서는 별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된다면
후성 쪽은 당연히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의 어떤 후성의 지금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단계에서 또 한 가지 또 검토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부품 장비 쪽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품 장비라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러한 네 가지의 구성 물질을 결국 하나로 묶어야 되죠. 하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모듈로 만드는 회로 및 케이스 작업.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게 뭐 BMS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넥스콘테크라는 회사가 있고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있고 상신 EDP, 이렌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회사가 뭐냐면 넥스콘테크였어요. 넥스콘테크인데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외국인이 아예 지분을 다 사버렸습니다. 상장업체였는데 외국인들이 그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전 지분을 다 인수해서 전 지분을 다 인수해버려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 또 한 번 있었던 게 뭐냐면 한미은행입니다. 한미은행이 CT가 인수하면서 전 주식을 다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상장 폐지를 시켰고 넥스콘테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상태에서 굳이 상장시켜갖고 상장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잘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예 회사를 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파워로직스, 상신 EDP, 이렌텍 이런 회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관련된 회사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BMS 부품 장비 업체들 장비 업체에서는 넥스콘테크라는 회사가 있고 이렌텍, 상신 EDP 그리고 또 하나가 파워로직스. 자, 일단 파워로직스하고 상신 EDP 정도만 보시죠. 왜냐하면 이렌텍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 쪽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주가가 좀 왜곡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그 BMS 업체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상신 EDP도 다른 요소가 좀 작용을 한 것 같네요.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보니까. 그럼 이것도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그 BMS 쪽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 다른 쪽의 아마 내용들이 좀 가세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체의 흐름과 좀 유사하게 좀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 7월, 5, 6월, 6, 7월 정도에 한번 주가가 형성됐고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안 받침되는 것들은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에서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양극물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제 충전 쪽, 양극 쪽, 전해액, 음극, 분리막, 그리고 BMS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양극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체 중에서는 LNF,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음극물질 쪽에서는 GS칼텍스, 포스코캠텍, OCI 머티리얼스, 애경유화 그리고 전해액 쪽에서는 후성 그리고 뭐 이제 뭐 ENF 테크놀로지는 조금 좀 관련해 좀 부분이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이런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 네 가지 구성 물질을 하나로 묶어서 BMS를 만드는 과정도 그래서 부품 장비 업체 2차 전지 구성 요소를 모듈로 만드는 회로 케이스 장비 업체 넥스콘테크, 파워로직스, 상신 EDP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차 전지가 결국 2차 전지 업체로 납품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체의 마지막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완성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ESS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삼성 SDI는 이제 뭘로 보시면 되냐면 원래 삼성 SDI가 디스플레이 업체였어요. 그래서 PDP, 뭐 CRT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제는 삼성 SDI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전지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전지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모든 전지 쪽을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얘네들 이제 광고 쪽에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신재생 쪽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라는 방향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신성장 쪽에 대한 부분들, 태양광, 기타 등등 이런 쪽에 관심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납품이 되는 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납품되고 전기차로 납품되고 ESS 쪽으로 납품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사실 많아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억하시면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양극물질 쪽에서 한 두세 개, 충전 쪽에서 한 개, 전해액 쪽에서 한두 개, 응급물질 쪽에서 애경유화 정도가 만약에 응급물질을 확실하게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주가의 폭발력은 좀 있을 거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영된 부분이 좀 있고요. OCI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좀 주가는 제법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분리막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제휴모직은 분리막만 갖고 주가가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SK이노베이션은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부품 업체 쪽에서 이제 넥스콘테크, 이렌텍, 상신 EDP, 파워로직스 이 정도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냐면 2차 전지 업체들이 어떤 구성과 내용들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그거를 묶어서 종목을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지금 바로 움직일 종목은 아니지만 바닥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 전지 시장이 분명히 크게 한번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매집을 할 거냐 아니면 타이밍을 보고 이런 종목들을 리스트를 정리했다가 타이밍을 갖고 접근할 거냐. 이것들은 이제 선택의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 안에 이런 종목들이 한 사이클이 크게 돌 거라는 것은 확실하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것은 이제 2차 전지에서의 내용과 종목까지는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회차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다른 내용을 갖고 접근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1주차, 2주차, 3주차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게 한 번씩은 꼭 정리하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따라오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시려고 감사했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참여 방법.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